이정우 선수가 드디어 시범경기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첫 타석부터 올스타 투수를 상대로 안타를 때려낸 이정우 선수의 오늘 활약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일 애리조나의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렸었던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의 시범경기였었죠. 이정우 선수는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출전해서 3타수 1안타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첫 타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1회 말이었습니다. 0대2로 뒤진 상황이었죠. 선두 타자로 들어서서 장내 아나운서의 소개를 받으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인기가 많고 또 주목을 받는 선수이다 보니까 이 SNS 상에만 가더라도 이정우 선수 등장 장면, 타석 장면 이거를 수많은 각도에서 직관가신 팬들이 또 찍어서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정우 선수에 대한 기담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박수, 함성 이어졌던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상대 투수도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바로 조지 컵이었습니다. 2년차 우완 투수로 이미 지난해 13승 10패, 평균 자책점도 3.35를 기록하면서 올스타전에 출전했고요. 향후에 시애틀의 에이스로 성장할 거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볼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노볼 2스트라이크까지 몰린 상황이었는데요. 3구째 85마일 변화구를 받아쳐서 1, 2루간을 가르면서 이제 첫 안타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루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계속해서 과감한 리드폭에 빠른 타이밍에 스타트를 끊는 장면들이 꾸준히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나왔었고 후속 타자인 에스트라다가 실책성 플레이로 출루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사 1, 2루 이정우 선수가 2루 베이스를 밟을 수 있었고 웨이드 주니어의 2루간을 가르는 중전 안타 때 여유있게 홈을 밟으면서 득점까지 성공을 했었던 이정우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2회 말 5대5 동점 상황이었는데요. 두 번째 타석이죠. 투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사구를 공략해서 1루수 글러브에 걸리면서 또 아웃이 됐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좀 더 신중한 볼 카운트 가져가면서 좋은 공을 쳤을 것 같습니다만 시범 경기 많이 쳐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스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KBO 리그 시절에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타석에서 스윙을 한 번 하는 걸로 목표로 삼는 선수였는데 확실히 시범 경기 들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이 저도 돋보였었고 세 번째 타석도 얘기도 좀 해보자면 4회 말 5대 8로 뒤져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투 스트라이크 투볼 상황에서 변화구를 상대로 삼진으로 물러나는 좀 아쉬운 장면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회 초 수비 앞두고 교체되면서 이제 첫 번째 시범 경기 출전을 마쳤는데요. 어쨌든 이정우 선수 수비로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옆구리 부상에 대한 우려도 씻어낸 모습이었습니다. 경기는 양팀 모두 공방전을 벌인 끝에 10대10 동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경기 후 이정우 선수 그리고 이제 멜빈 감독의 인터뷰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취재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뷔전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7개월 만에 경기이기도 했다. 그거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지난해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7월 22일 경기 중에 왼쪽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이 마감됐었잖아요. 오랜만에 뛰는 바람에 하체가 풀리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마지막 타석에서 이 하체가 지면에 붙어있는 채로 타격을 해야 되는데 약간은 좀 떠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정우 선수 실전 감각을 되살리는 것이 시범 경기 초반 과제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첫 안타 장면도 이제 되짚어본 이정우 선수였는데요. 몰린 카운트에 또 가볍게 컨택을 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궁금한 거 한국 야구와의 차이점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제 질문에 변화구 스피드를 또 짚었습니다. 뭐 패스트볼이야 원래부터 워낙 빠르게 들어온다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놀라움보다는 아무래도 변화구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대처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시범 경기고 다 쳐보고 싶어서 배트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헬멧 같은 경우에도 좀 화제를 모았었죠. 자꾸 벗겨지는 헬멧 때문에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타석에서 스윙할 때 혹은 이제 주루 과정에서 헬멧이 벗겨지는 장면이 좀 자주 나왔었는데 이거는 김하성 선수도 이정우 선수가 진출할 때 좀 앞서서 걱정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귀 헬멧 쓰면서 벗겨지는 걸 또 방지했었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해 시즌 막판에는 맞춤 헬멧을 제작하면서 이제 벗겨지는 걸 좀 방지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메이저리그의 헬멧 같은 경우에는 서양인들의 기준에 맞게
맞게 이제 두상에 맞춰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동양인 선수들의 이 머리에는 종종 맞지 않는 경우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김하성 선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김하성 선수 바블헤드도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흔들다 보면은 헬멧이 벗겨지게 설계가 됐는데 이게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허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선수 안전을 생각했을 때 주루 과정에서 헬멧이 벗겨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 과정에서 이거 헬멧 또 벗겨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 한번 하게 되는 것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이정우 선수도 너무 크다 라면서 이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곧바로 이제 제작 업체에다 주문해가지고 곧 받아볼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라 생각 드네요. 자, 멜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정우 선수의 데뷔전을 앞두고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지금 성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상대 투수와 동료를 알아가길 이런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다. 나가서 자기 할 일을 하면 되고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첫 타석에서 안타도 때려놨다. 아직은 뭐 갈 길이 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기대감이 뭐 이정우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또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루에 있어서도 그린라이트를 부여받았다는 후문입니다. 더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를 선보였던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피드를 가진 선수다. 빠른 발을 받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루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멜빈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도루 57개로 이 전체 꼴찌였습니다. 이제 도루와는 좀 거리가 먼 팀이었는데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KBO 리그에서는 7년 통산 69개의 도루에 그쳤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메이저리그에서는 중심 타선이 아니라 이제 선두 타자로 나서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 보여준다면 이 도루 개수 자체도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KBO 리그 시절에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빠른 발에 비해서 주루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던 이유 말씀하신 대로 중심 타선에 그렇죠. 배치돼서인데 사실 발을 생각했을 때는 메이저리그에서 바뀐 룰 하에서는 좀 더 많은 도루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정우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메이저리그 팬들의 관심을 끈 오타니 쇼헤이 선수도 다저스 시범 경기 또 데뷔전을 가졌는데요. 이날 경기 또 중계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을 당했고요. 두 번째 타석에서도 병살타로 물러났는데 세 번째 타석에서 곧바로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시범 경기이긴 하지만 첫 번째 홈런을 터뜨렸던 오타니 선수이고 야 정말 저는 스타성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게 밀어친 거잖아요. 이제 밀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배트 중심에 맞은 타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장을 훌쩍 넘겼다는 거. 이 오타니 선수의 파워가 다시 한번 또 놀라운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컨디션도 정말 좋아 보였고 스윙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걸 봤을 때 올 시즌 타자에 집중하는 오타니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기대가 되고요. 뭐 역대급 신고식을 치른 만큼 서울 시리즈 출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타니 선수 외에도 또 이제 뉴욕 매치와 1년 350만 달러 스플릿 계약 맺은 최지만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 또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마이너리그 계약이긴 합니다만 이제 빅리그 로스터에 진입하면 35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계약 조건, 이 스플릿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최지만 선수의 소속사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년에 100만 달러 메이저리그 로스터가 보장된 계약도 있었지만 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35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이애미전에서 3번 1루수로 출전을 했는데 홈런 포함해서 2타수 1안타에 볼넷도 하나 얻어냈고요. 7회 3대 2로 앞선 상황에서 주자가 없는 1사 상황이었는데 몰린 이 89마일짜리 슬라이더를 공략해서 우측 담자를 훌쩍 넘겼었던 최지만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타구 속도도 107.2마일, 비거리도 393피트, 이게 뭐 120m 육박하는 거니까 맞는 순간에 이건 넘어갔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타구가 나왔어요. 그렇죠. 매치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주전 1루수가 있습니다. 바로 피트 알론소인데요.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명타자 또는 1루수 백업으로 출전하면서 출전 경기 수를 늘리는 게 이번 시즌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리안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오타니 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시범 경기 아니겠습니까? 뭐 타격감, 뭐 경기 감각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부상 없이 경기를 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시범 경기 때 무리를 했다가 다친 선수들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지난해 개빈 럭스 같은 경우에도 주루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결국 시즌 아웃이 됐잖아요. 시범 경기는 어디까지나 정규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만 물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